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F1 대회 유치를 추진하면서 세금 낭비에 대한 우려와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의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허위 신고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인천 영종구청장 선거의 후보 구도가 확정되었습니다. 3명의 후보는 각각 다른 공약으로 경쟁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에 F1 그랑프리 대회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성과 수익성이 확인됐다며 2028년 개최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F1 대회 유치를 두고 지역에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혈세 낭비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F1 그랑프리 대회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한 인천시. 용역 결과 경제성은 물론 수익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송도 국제도시에 F1 대회를 유치해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8년 첫 대회를 개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1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스포츠로다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천이 글로벌 탑10 가는 데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다. 하지만 F1 대회 유치를 두고 지역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혈세 낭비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용역 결과는 통계의 장난이며 인천의 재정을 바탕낼 도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 전남 영암의 사례만 보더라도 흑자를 장담했지만 결국 6천억 원의 누적 적자만 남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불투명한 용역 과정과 부풀려진 듯한 용역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으며 공개 검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용역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위해 정보 공개 청구와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할 것입니다. 반면 송도와 청라 등 주민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시 총연합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합동 성명을 통해 F1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K 콘텐츠와 결합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K 콘텐츠라는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확장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는 사실상 인천이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송도와 영종, 청라, 계양장을 연결하는 도심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F1 대회 유치를 지지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오는 7월 분구를 앞두고 있는 인천시 영종구의 초대 구청장 선거 구도가 정해졌습니다. 사실상 3명의 후보가 나서게 되는데 그 면면을 알아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화정 영종구청장 예비후보는 경상남도 고성 출신입니다. 1970년생으로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5, 6대 서울시 동작구 의원을 지냈고 이재명 대통령실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기본사회 대외협력본부 인천정책담당관을 맡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정에 운영하는 그 여러 가지 틀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합을 잘 맞추고 그런 실행 라인을 빠르게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빠르게 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 또 큰 강점이고. 국민의힘 김정은 예비후보는 인천광역시 영종 출신입니다. 1966년생으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5대 인천시 중구의원을 거쳐 7대 인천시의원을 지냈습니다. 민선 8기 10대 인천시 중구청장을 역임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사업도 하고 청년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14만 중견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 구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중구청장 이제는 영종구청장으로서 영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혁신당 안광호 예비후보는 강원도 횡성 출신입니다. 1967년생으로 인천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인천시청 항공과장을 거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조국혁신당 지방자치주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보직이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보직이 항공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종에 대해서는 그 누구 못지않게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또 영종이 안고 있는 타 지역과의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오는 7월 출범하는 영종구의 신임 구청장 자리를 노리는 3인 3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인천 시민들은 KTX를 타려면 서울역이나 광명역으로 가야 하죠. 하지만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이 추진돼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70%를 넘어 올 상반기에 주요 공정이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12월 개통을 목표로 8월부터 종합 시운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인천발 KTX 직결 사업. 유정복 시장이 송도 역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해 3.19km 구간의 철도를 신설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인천 송도역과 안산 초지역, 화성 어천역 등 3개역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유 시장은 무엇보다 안전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인천발 KTX가 그야말로 인천 교통, 특히 철도의 새로운 역사를 긋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사업으로 인천 지역 발전을 가져오는 중심적인 기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천발 KTX는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현재까지 전체 일정에 맞춰 큰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약 71%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노방공사 등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주요 공정이 끝나면 오는 8월부터 종합 시운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공단하고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또 보고받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이상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평택 오송관 선로 포화에 따른 문제인데 이 부분은 다른 열차를 감축시키고 대신 인천발 KTX를 1일 12회 운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인천발 KTX가 개통하면 인천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30분, 목포까지 2시간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일 오후 5시 56분쯤 인천교통공사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모든 직원들을 대피시켰고 경찰은 특공대를 포함한 4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색 결과 폭발물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12 신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토대로 신고자를 추적 중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인천 송도와 강남을 오가는 광역 급행버스 M6464번의 배차 간격이 줄어듭니다. 인천시는 M6464번 노선의 차량을 3대에서 5대로 늘려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이 증차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운수업체와 협의해 광역 급행버스와 직행 좌석버스 운행 대수를 계속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 식자재 마트가 입점한다는 소식에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제도적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NIB 노유리 기자입니다. 용현시장 상인들이 피켓을 든 채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전통시장 공개되면 지역 상권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시장 인근에 식자재 마트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형 식자재 마트가 들어설 예정지입니다. 전통시장인 용현시장과는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채소와 정육, 생선 등 주요 품목 상인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에 참여한 상인들은 사실상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근데 또 이런 일이 또 생긴 거야. 그럼 용현시장 사람 다 죽으라는 거지 뭐야 이게. 문제는 이런 상황이 현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의 경우 인근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입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이하로 설계할 경우 이 같은 심의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부지는 면적이 기준보다 작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상인회 측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전통시장 힘든 상황에 이런 식자재 마트가 전통시장 바로 옆으로 입점하면 시장뿐만이 아니고 시장 주변 반경에 있는 골목 상권들까지 다 죽는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행정기관은 현행법상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은 사유지에다가 내 땅에다가 내가 뭐 짓겠다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강제적으로 뭔가 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현재까지 해당 부지와 관련해 정식 건축 허가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시설 간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제도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예산 2,196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먼저 창업 초기 지원을 위한 골목 창업 첫걸음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2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개 상권을 대상으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이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자녀 가정 학습 준비비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인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가정 학생으로 출산 또는 입양으로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이 해당됩니다. 학습 준비비는 모바일 포인트로 20만 원이 지원되며 포인트 사용 범위는 의류, 도서, 문구, 학습용 전자기기 등 학습에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됩니다. 지원된 포인트는 인천 내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가맹점 위치는 제로페이 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중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30일까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셋째 이상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서구 루원시티에 복합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사업이 추진된 지 9년 만에 공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루원 복합청사에는 인천도시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입주할 예정인데 입주는 8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서구 루원시티에 조성한 루원 복합청사. 지난 2017년부터 건립 사업이 추진돼 9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루원 복합청사 연면적은 4만 7천 제곱미터로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이곳에는 인천도시공사와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등 모두 5개 공공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들 기관이 한 곳에 들어서면 시민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서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터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것이 주변 개발 사업과 다 연계돼서 서북부의 중심적인
도시의 중심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서구 루원시티 일대는 공공기관들이 밀집하면서 서북부 행정타운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인근에는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와 인천 119 안전체험관이 있고 앞으로 인천지방국세청 이전도 계획돼 있습니다. 서구 지역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가정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청라와 가정동, 검단 그리고 우리 가자 성남동을 중심으로 한 서구를 중심으로 인천의 미래는 펼쳐나갈 거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은 오는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오는 7월 분구를 앞두고 있는 영종구가 안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가 종합병원 설립입니다. 영종도 내에 응급실을 갖춘 대형 병원 부재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 그동안 영종 주민들의 수건이었는데요. 대형 병원 건립은 수년째 답보 상태로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영종도에는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영종도 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인하대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인천대교를 건너 무려 31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 보니 불안할 따름입니다. 불안하죠. 그런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났고 뭐 예를 들면 뭐 산모가 뭐 중간에 뭐 병원 가기 전에 출산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일단 여기서는 응급이 할 수가 없으니까 괜히 문제가 그 주민들이 괜히 걱정을 하고.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1년부터 서울대병원 분원 설립이 논의돼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갈등에 수도권 병상 제한까지 묶이면서 제자리 걸음만 할 뿐입니다. 이에 수년 전부터 인천공항이 주도하는 특수목적 공공병원 설립이 추정돼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 3법 개정안 발의도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재원을 활용해 간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천공항 정부 배당금은 연평균 2,285억 원으로 일부를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 예산에 투입하자는 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이 법이 넣어줘야 되고요. 또 의료법에 공기업이 병원을 짓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넣어줘야 되고요. 감염병 예방법에도 자 이런 국제공항 같은 이 주변에는 이 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같이 갖춰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공항 전문 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서 공기업을 제외하는 이유가 의료 서비스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12년 국제업무단지 내에 인하 국제의료센터를 개원했지만 수익성 등의 문제로 운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인천 서구가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차상위 계층 등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서구는 이달 30일까지 정비 사업을 마친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를 원하는 주민은 서구청 주택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 중구문화재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9일 오후 3시와 6시 중구문화회관에서 국립오페라단의 대표 공연 오프라 잔니스키키를 선보입니다. 이번 기획 공연은 공연장 문턱 낮추기와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주민들에게 세계적인 명작 오페라를 지역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예매는 4월 15일 오후 12시부터 엔티켓과 놀티켓을 통해 가능하며 관람료는 1층 2만 원, 2층 1만 원입니다. 4월 한정 얼리버드 할인과 함께 인천 중구 구민 50%, 인천 시민 40%, 국립오페라단 유료 회원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와 SNS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